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조례가 개정이 잘 되고 또 이런 출자 출연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잘 개정돼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우리 또 통영 시민들에게 또 선택을 받고 계속해서 또 자기가 또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적인 행정은 발전 대신 태범만 가져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악셋을 피우니.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한산신문 방송의 보도명입니다. 이 시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226회 통영시의 임시회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회 삼선이시죠, 윤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선이시고 이전에는 부의장도 하셨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또 개정안 안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서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지 서로 토론 형식으로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배윤주 의원님만 모시고 226회 MCA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단히 덥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내려가지고 뭐 안건이 33건이 있고 본회의 공통이 뭐 8건, 기획총무 12건이 있습니다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지금 뭐 상임위원회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 안건 중에서 통영시에서 출연한 기간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정안이 있고 또 특히 또 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자 출연 기간에 있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주목해서 시민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정안이 이번에 시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네. 내용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출자 출연 기간을 두는 것은 관련하여서 전문적인 분야를 좀 더 공공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출자 출연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특히 뭐 국제음악재단 같은 것은 국제음악재단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해서 그와 준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대표를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제7조 4항에 대표를 제한을 없애고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근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가 누구죠? 저희 통영에서 키운 통영의 인물 이용민 대표님이시죠. 이제 그분은 뭐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에서 음악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 국제음악재단에서 역사를 같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저희가 사실은 그 통영국제음악재단 출범 당시에는 통영의 그 좀 무거운 열두관이 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영을 이끌어오신 많은 정치 지도자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20년에 거쳐서 국제음악재단을 키워오셨고 그 중심에 통영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성견 지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통영 사람이 그렇죠. 저기 참여해서 운용을 하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그분들의 결정이 참 중요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어차피 클래식이라는 것이 통영에서 약간 낯선 부분이었는데 20년 전에 외부의 유명하신 분들만 끌어다갔었다면 저희가 남겨질 것이 참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국제재단이 초창기부터
우리 통영군을 대표해서 이제 이용민 지금은 대표님이시지만 역사를 같이 하면서 성장해 오신 분이 이용민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무국장 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본부장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돼서 계속 우리 통일국제음악재단이 그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아주 이제 실질적인 업무에서부터 해오셨던 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최근에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대표님 되시고 역사의 힘이 이제 느껴지면서 국제음악재단이 국제음악제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 공연이 전원 매진이 되기도 하고 그 공연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20살 되는 만큼 또 기량이 이제 인정받고 다시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과 겨룰 정도의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서 클래식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출제 출연 기간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시에서 하면서 가장 결과가 좋은 통일국제음악재단에 대해서 오히려 대표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낮추는 평가가 났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은 안 들어보고 의회 차원에서는 아마 강사 때 한번 살펴볼 요량인데 그것을 뭐 근거로 하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들리는 불화설 그것이 뭐 빌미가 되는지 불화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장은 통일시장이 당연적으로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영기 시장이 임의선 8기 심을 하면서 불화설 어떤 의견 때문에 불화설이 있다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국제음악재단이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제 역할 그런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희선 선생님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통영 사람들은 유희선 선생님의 정치적인 걸 떠나서 예술의 중심으로서 우리 통영의 자산으로서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고 또 외부에 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리상 선생님 우리 통영 출신으로서 세계적으로 현대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는 명성은 익히 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체가 그런 정책의 부침에 의해서 자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용민 지금 현재 대표가 그런 상근으로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전에서부터도 사실은 뭐 진희장 전 시장님, 김동진 또 시장님, 그다음 또 강석주 시장님 뭐 여러 가지 장이 가지는 정치적인 그 방향이 있습니다만은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변진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대표를 상근해서 비상근으로도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이용민 현 대표를 집어서 이 규정이 개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음악재단에 내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외부적으로도 국제음악재단이 제대로 못해갖고 평가를 나쁘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데 조례를 바꾸겠다고 할 때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바꾸겠다면 비상근의 의지가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행부에서 낸 그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표와의 계약이 12월로 올 12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연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때문에 통영시 의회로 넘어왔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당을 떠나서 우리 통영 시민이 20년을 거쳐서 정말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키운 통영의 이미지 없는 것도 있는 것들처럼 만들어서 심청이도 팔아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의도라는 것이 이들의 20년 동안 현재의 이용민 대표가 열심히 잘 해왔다는 것이 우리 시중의 평가인데 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공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영시는 정말 시민들에게서 정말 지혜롭게 초창기 시합부터 통영 사람을 심어서 키우신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까지 오기까지 그분의 개인 역량을 떠나서 통영시의 자산으로서 성장해 왔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인맥, 국제적인 인맥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통영 시민을 배반하는 어떤 형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이유도 없이 성장세에 있고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 국제음악
재단에서 실제로 모든 인맥의 그 점수를 갖고 있는 대표를 여차하면 경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 조례의 상황이다. 만약에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조건부로 비상권을 한다 했을 때 이분이 비상권으로 시장님 밑에서 이사장 밑에서 과연 일을 하실 거냐, 아니면 자기가 통영이 키운 역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실 거냐, 이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도 사실은 한산신문도 우리가 통영국제음악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통영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통영 사람이 들어가서 신문을 배우고 해서 이는 우리 거니까 네. 우리 통영 사람이 네. 들어서 해야 된다. 네. 그러한 인재와 자원이 우리 현재의 대표인 이용민 대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용민 대표를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상황인가 어떤 불안과 뭐 어떤 평가가 뭐 가지고서 이렇게 경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혹시 나름대로 또 비상론을 했을 때 이용민 대표는 자기는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 네네. 또 다른 혹시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유출이 돼요. 예. 그런 불확실성을 가질 만한 정책을 우리 의회가 작성해야 하느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할 때 여야를 여야를 떠나서 떠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모든 변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보는 관점은 통영시를 위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도 그 역할에 그런 원 개념에서 해야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무조건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 네. 충분히 많은 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네. 더 심도 깊게 이런 네. 부분들을 아주 국민의 객관적으로 뜻을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이제 출자 출연 기간에 네. 운영의 이사진들이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음악당에 있어서는 이사진의 구성이 네. 어떻게 좀 돼? 통영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 예술, 국제음악 이렇게 세 개의 출자 출연 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의 1차 책임은 이사진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실제로는 정관을 통해서 공모로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세 군데 출차 출연 기간에 이사진들이 다 새로 뽑혔습니다. 그리 되면 과거의 이사진들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네, 보고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그 한산대충 문화재단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문화예술의 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영시의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관을 보면 다른 데서는 좀 달라진 게 정관을 통해서 이사를 하는데, 교육재단 같은 경우는 교육 관계자들을 당연직으로 다 넣습니다. 한산대충 문화재단은 당연히 지금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연직으로 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영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 사업을 해서 재단이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의 당연직에 우리 문화원장님이라든지 예촌 관계자, 하다못해 민예촌 관계자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특히 우리는 문화재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통영에서 문화를 얘기하고 활동하셨던 분들이랑 이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로 전부 다 뽑으셨는데 지금 특별히 이제 재단만 한번 보더라도 통영분이 아니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뭔 개소리야! 그분들도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뭐 한 분야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 선임한 임원들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이 이사 중심의 책임 대단 사업들이 가능할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한산대첩이 사실은 주로 이루는 사업을 하는 데가 한산대첩 문화재단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보면 당연적으로 우리 통영 지역 내의 문화예술 거기에 관련된 뭐 현대무용, 제가 요 보니까 이분이 뭐 또 모시가 한 분 계신데 내가 봤을 때는 고전무용이 아니고 이 현대무용을 하신 분 같는데 이런 분들이 들으니까 저는 뭐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공모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라는 부분을만 가지고 당연직으로 넣어놔야 된다. 당연직이죠. 그럼 공모를 한다고 해서 공모에서 부적격하면은 선정을 안 하면 되고 의회에서라도 괜히 의견을 내셔서
정관 개정에서 이루어져서 물론 이 단체가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출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물론 정관 있지만 개정의 필요성, 당연직 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좀 현관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 이사를 공모할 때는 아마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사 자격이나 조건들이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서 총령 출신을 전역에 있는 사람, 지나간 사람은 아무리 유명했더라도 별로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산점을 받고서 공모했을 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집행부에다가 또 이야기 들어보면 몇 명 아닌 몇 명이 공모에 응모를 안 해서 안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참 내가 보면 너무 참 불합리한 그렇죠. 이야기고 긍정적이고 네. 적극적이지 네.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성장하면서 방어 기제가 많이 발달해갖고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의지, 좋은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 중심의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이사를 모시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머니 이사회처럼 그리 될 수 있다. 모두가 줄을 서는데 난 그게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목소리, 정확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네. 통영 시민들과 또 통영 문화인들과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드러내는 경청하는 기가 현역 정치인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정치 지도자가 네.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네.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네. 그것이 자기 혼자서만 다 독단적으로 해도 된다.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독선일 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색을 떠나서 통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잘 되고 또 이런 출자 출연 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잘 개정이 돼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우리 또 통영 시민들에게 또 선택을 받고 계속해서 또 자기가 또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사실 이번에 조례안이 10건이 넘도록 계속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 딱 한 줄 넣는 거거든요. 상건 또는 비상건. 이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왜 이걸 심사숙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TV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이소. 그것이 이해한 거지. 합의되는지 그걸 가지고 당론을 그렇게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부장님 대통령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된다는 게 제 바람인데